네, 지금부터 2025 에듀테크 이노베이션 해커톤 대회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충북 에듀테크 소프트랩과 XR 메타버스 교사협회인 XR 티처스가 함께 진행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는 다음과 같고 장소, 대상, 그리고 주제로는 딜라이텍스, 구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 교과 융합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이 해커톤 진행은 이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시작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시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를 찍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링크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링크 목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시면 예시작품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시고 네, 로딩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 중인 화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만드실 때 미리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가 전부 첨부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플레이를 해서 직접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거나 여기 플러스 리믹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차차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접속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딜라이텍스 검색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사인업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딜라이텍스 키보드 단축키 및 조작법 중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카메라 뷰를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카메라 뷰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마우스 휠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해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V키를 누르면 객체 중앙에 위치시키는 거, 그리고 F키를 누르면 카메라 뷰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를 체크할 때는 Shift를 눌러주고 또 복제를 할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왼쪽을 누르고 끌면 여러 개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핵심 단축키 조작법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비행 카메라일 때는 WASD 또는 여기는 기본 화살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Q랑 E를 통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 모바일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 XR 티처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지금이 아니라 기존에 이전에 진행을 했던 해커톤 대회들 영상이나 다양한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사전에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딜라이텍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 화면에서는 여기 있는 검색, 필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 살펴보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에서 예를 들어 내가 검색을 여기 갤러리에서 좌측 상단의 갤러리에서 에코라고 검색을 해주게 된다면 다양한 환경 관련된 작품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필터를 누르고 정렬해서 좋아요 개수 등으로 필터링을 해주시게 되면 에코 프렌들리 하우스 같은 작품들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있는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 내용을 내가 좀 다르게 변형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리믹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일부 수정 변형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내용을 다시 찾아가 보면 스터디에서 에코 플랜드리 하우스의 리믹스를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는 코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코드를 눌러보면 이 터빈이 15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360만큼 회전하는 거 플레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코드를 좀 바꿔보고 싶다고 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코드에서 이 숫자를 좀 조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30도만큼으로 내용을 바꾸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이 터빈이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리믹스해서 수정 변형해보는 작업들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울러 좌측에는 이 이미지 누르게 되면 장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장면,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 어떤 오브젝트들이 들어가는지 여기 있는 리스트들도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용 화면에서는 화면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 학생용 화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급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만들기에 3D 환경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는 3D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을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화면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처음에 여기 마우스 왼쪽 클릭을 통해 돌려볼 수 있고 스페이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플레이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오는데 플레이어가 여기는 카메라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고요. 직접 같이 실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순서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입니다. 여기는 좌측 하단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셔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 동물, 주택 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동물로 여기 있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난 후에는 여기 있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봤을 때 회전 모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 모드를 통해 이동을 시킬 수도 있으며 XYZ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 드래그해서 올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통해 크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단축키로는 R, 키보드에서 R키를 누르면 회전 모드고 T를 누르면 이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동물의 우측을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커맨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드를 누르면 코블록스에서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코드 이 코드를 클릭을 해서 코드들을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여기는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주고 네, 동작에서 여기 있는 강아지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 블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코드를 비활성화하게 하게 된다면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반드시 코블록스에서 사용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강아지 이동한 게 안 보이는데 여기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강아지가 보이는 거를 3m 정도로 바꿔서 체킹을 해보면 강아지가 굉장히 석고상처럼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설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측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짖는 행위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걸어서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m를 걸어서 이동하고 싶습니다 할 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코드에서는 형태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브젝트마다 애니메이션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고,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책상을 꺼내게 되었을 때 데스크를 꺼내서 보면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열고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상을 꺼내셔서 애니메이션을 열면 여기는 서랍이 열리고 닫으면 닫힙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방탈출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강아지의 애니메이션을 여기서도 결정해 줄 수 있고 우측을 눌러서 결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기 또는 말하기로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우측을 눌러서 생각하기 해서 말하기를 지우고 생각하기 말풍선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물리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물리 엔진의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얘 질량도 높여줄 수 있고 탄성이랑 마찰 등을 조정해 보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그 공을 활용해서 물리 실험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으로 좌표값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재질을 눌러서 여기 있는 강아지의 색깔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기는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가 100%라는 거는 얘가 물체가 잘 보인다는 뜻인데 불투명도를 0%로 하면 이제 불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불투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드에서 강아지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100으로 정했을 때는 강아지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혹시 얘를 0으로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사물이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기다리기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찾는 게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여기다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기다리기 블록이 있는데 뭐 기다리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이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추후에는 보이게 하는 작업인데요.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복제하기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처음에 안 보였다가 2초 후부터 강아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불투명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붙이기랑 마스킹은 다른 거랑 좀 연결지어서 볼 건데요. 자, 라이브러리 중에 여기 있는 특수를 클릭을 해주시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수를 클릭해 주시면 카메라 불러올 수 있고 다양한 파티클 효과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옆에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경로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클로즈드 스플라인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구간으로 이제 이 강아지를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로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얘를 붙이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석처럼 여기는 자석 기능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요 일부 구간에다 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이게 되면 요 경로랑 요 강아지랑 딱 붙게 되는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다른 동물들을 꺼내서 얘를 뗀 다음에 이 등에다가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통해서 취소를 하고 얘를 다시 여기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붙인 다음에는 얘 이제 경로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동작에서 여기 있는 강아지를 몇 초 동안 따라서 이동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스플라인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건데 이 경로를 이렇게도 계속 수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경로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 코드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롤러코스터를 만들다거나 동물원을 만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게 이 경로, 라이브러리, 특수, 경로를 지정하는 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른 파티클 효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시면 여기 있는 특성들도 이렇게 강도도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여기 있는 재난 상황을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보기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꺼내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는 클릭했을 때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동물을 클릭했을 때는 이 이벤트를 보면 누군가를 클릭했을 때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시작으로 정해주고 이 블록들을 좀 체계화 하셔서 여러 개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얘를 클릭 이벤트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어 친구를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클릭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열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엑셀 티처스에 유튜브를 연결해 주게 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얘를 클릭했을 때 잠시만요. 클로즈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어를 클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이 안에서 바로바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유튜브나 이런 웹링크 연동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링크 열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걸로는 이제 이 디어 메일을 클릭했을 때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는 여기 있는 퀴즈 창에서 좀 평택 퀴즈 창 보이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클릭했을 때니까요. 디어 메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서 디어 메일을 클릭했을 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창이 보일 건데 일단은 이 디어 메일이 먼저 말을 해야겠죠. 자기를 클릭해달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3초 동안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나를 클릭해주세요. 한글이 깨진다면 다른 데다가 풀고 싶다면 나를 클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디어 메일이 3초 동안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나를 클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어 메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답 1번입니다. 얘는 대답 2번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정답이 1번일 때는 이제 점수를 더하고 싶은 겁니다. 네, 얘를 클릭했을 때 점수를 더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점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 데이터의 변수를 꺼내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변수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변수, 즉 점수를 0으로 정할 겁니다. 값에서 0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점수를 1만큼 추가해서 1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고 여기 있는 이제 텍스트를 하나 꺼내서 얘 점수판을 하나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점수판을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드를 하나를 한번 꺼내서 점수판을 여기다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점수라고 텍스트를 바꿔주시고요. 이 가운데 있는 점수에 대해서 스코어라고
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기록되는 점수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에서 보드를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보드의 텍스트를 점수로 바꾸고 얘 그 이름을 스코어로 바꿔준 다음에 코블록스를 활성화시켜줬습니다. 지금 보드랑 이 스코어는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드도 코드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의 목표는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 있는 보드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스코어 값을 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스코어 값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의 텍스트를, 이 형태의 스코어의 텍스트를 0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0인 상태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0인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코어의 텍스트를 정답을 맞췄을 때는 1만큼 더하는 걸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코어의 텍스트를 뭘로 정하기를 한 번 더 꺼내주시고 얘가 이제 점수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스코어의 텍스트를 점수로 정하기로 하면 변수 점수가 0이었다가 정답을 맞추면 1만큼 플러스가 된다 로 봐주시면 되고요. 정답이 틀리면 여기 있는 거를 우측해서 복제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수를 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싶다면 여기 있는 디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정답을 1번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혹시 제가 여기 있는 디어를 눌렀을 때 정답을 2번을 누르게 되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얘 점수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를 더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판 만드는 것까지 퀴즈를 만들고 점수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불투명도에 대한 거 살펴봤고 경로 이동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클릭 이벤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눌렀을 때 퀴즈 푸는 거. 이 디얼 친구 눌렀을 때 퀴즈 창이 보이는데 그 퀴즈 창이 점수가 맞으면 여기는 점수가 올라가게끔 맞으면 내려가게끔 하는 거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플러스를 하나 더 눌러서 충돌 이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충돌 이벤트인데요. 이벤트에서 충돌할 때라는 여기 블록이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충돌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가 플레이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도 코블록스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보드에 충돌하면, 즉 보드에 가까이 가면 이 보드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보드를 눈에 안 보이게 하려면 뭐를 설정하면 혹시 안 보일지 한번 예측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불투명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투명도가 굉장히 잘 쓰게 됩니다. 여기 보드의 불투명도를, 자, 불투명도가 100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인다는 뜻이죠. 불투명도가 0이라는 거는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충돌했을 때 얘가 안 보이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고 플레이를 눌러서 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보드가 그대로, 잠시만요, 카메라가 충돌할 때, 카메라가 보드에 충돌할 때 보드의 불투명도를 벽으로 정합니다. 네,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가 남아있네요. 그럼 누구도 점수를 또 0으로 만들면 될까요? 맞습니다. 스코어도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딪혔을 때 둘 다 없어지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충돌 이벤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돌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실험을 꺼내고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꺼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업로드를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웹 검색 등을 통해서도 이미지를 좀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폰지밥을 한번 꺼내보면요. 이 스폰지밥 캐릭터도 이렇게 바로 웹에서 검색해서 꺼내볼 수가 있고, 혹시 제가 GIF, 지금 충돌 실험 전에 여기 업로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F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GIF 파일을 꺼내게 되면 바로 이 안에 움직이는 GIF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로드에서 다양한 검색 활용하셔서 이미지, GIF 스티커 같은 거 넣어보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3D 모델인데요. 여기 3D 모델에서 이번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런 3D 모델들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브젝트 3D 모델을 꺼내게 되면 이제 로딩이 있는데 얘를 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누르면 네, 바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들 불러와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3D 모델 꺼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에서는 기존 웹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직접 만든 것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3D 모델링을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거를 업로드하는 것도 차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비디오도 직접 인공지능이 만든 걸 업로드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녹음해서 올리거나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할 때 여기 있는 클로바 더빙이나 수노 같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더빙을 직접 만든다거나 또는 여기서 음악을 만들어서 안에다 직접 넣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차후에 같이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에서는 여기는 배경 수정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양한 배경 템플릿으로 곧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3D 모델이 너무 크니까 지울게요. 효과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효과들도 확인을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음악이나 바닥 이미지도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와서요. 간단한 충돌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있는 간단한 좀 공을 굴려가지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만들기에서 여기는 공 2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공 2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는 필터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필터도 끄고 효과도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와서 색깔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재질을 여기 좀 다른 공들로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무늬 색상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농구공과 축구공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농구공과 축구공은 축구라고 하고 얘를 농구라고 하겠습니다. 농구공까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 축구공. 여기 있는 물리 엔진을 둘 다 활성화를 시켜서 물리 한번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리 엔진을 우측을 눌러서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축구공을 굉장히 딱딱한, 굉장히 무거운, 무겁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량을 25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농구공은 질량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리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띄운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공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요. 여기서 물리 엔진을 켜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공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해봤고요. 다시 땅에 붙여준 다음에 자, 충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같이 코딩을 해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동작에서 얘네가 방향을 그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는 것을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측 눌러서 코블록셋의 사용을 둘 다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얘의 축구공이 농구공을 바라보고 농구공도 축구공을 바라보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구공을 1초 동안, 10초 동안, 10초 동안 20m를 이동하고요. 복제해서 축구공을 10초 동안 20m 이동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농구공과 축구공이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농구공이 먼저 달려간 다음에 축구공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실행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제어에서 동시에 실행하기를 꺼내서 얘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자, 카메라를 여기서 관찰을 하는 걸 옮겨주고 물리실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는 물리값은 질량이 25고 질량이 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 마주보고 하게 되면 질량이 큰 축구공이 여기 있는 농구공을 밀어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도미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다양한 물리 실험들 해보실 수 있으니 이런 내용도 잘 활용을 하셔서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거 정리를 하면 처음에 여기 있는 불투명도 여기는 속성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는 거, 경로 따라가는 거 한번 해보셨고요. 이건 자석 기능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격자에 이렇게 맞춰서 놓을 수도 있고요. 다음 클릭 이벤트로 여기는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점수판에다가 점수를 올리는 거 한번 진행을 해봤고 다음에 불투명도를 가까이 갔을 때 0으로 만들어서 얘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충돌 실험에서 서로 동시에 실행하기를 제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3D 환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스케이프 룸 템플릿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 화면에서 기본적인 것들, 변수 만드는 거 좀 익히셨다면 이번에는 병탈출 템플릿을 살펴보고 여기 있는 거를 같이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템플릿들 살펴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방탈출하러 가기 전에 여기는 그래비티 슬라이더 템플릿을 누르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직접 중력 실험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케이프 룸 템플릿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이스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키를 모아서 문을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를 열기
플레이를 눌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열려가면 두 개의 키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눌렀을 때도 두 개의 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두 개를 눌렀을 때 열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문의 애니메이션을 오픈으로 열게 만드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 앤 클로즈는 여기 있는 데스크를 클릭했을 때 여기 데스크가 오픈되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책상을 눌렀을 때 문이, 여기는 서랍장이 열리고 닫히는 것, 그 이 안에 열렸을 때 이제 3을 클릭해가지고 획득하고 하는 것들도 구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고흐 그림을 그렸을 때 안에가 열리게 되고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는 거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밀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비밀번호 획득하는 거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플러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로 딱 붙으면서 여기 화면 켜지는 거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씬마다 하나씩 이렇게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을 보고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거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까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키 카운터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아이템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보입니다. 이렇게. 요 코드상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자, 문 꺼내고 여기는 자물쇠 꺼내고 키 꺼내고 한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를 첫 번째를 누르면 여기 키 카운터라는 변수를 1만큼 늘려주고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삭제를 통해서. 아이템 삭제를 통해 없애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여기 만약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거든요. 라면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블록을 이제 갓다면으로 만들어 줄 건데 갓다면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연산 블록을 좀 쓸 겁니다. 얘를 지우고 데이터의 변수 키 카운터가 여기는 키 카운터가 만약에 2라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2가 되어야만 얘를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락을 삭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중에 자물쇠를 삭제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를 보면 도어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어 애니메이션이 오픈 있고 클로즈가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를 오픈으로 만든 다음에 열리게 되고 아니면 락이 이제 2개의 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요거 직접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다가 빈 곳에서 요거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실습하시면서 요 감을 익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변수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네, 요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자, 오픈 클로즈입니다. 처음에 데스크가 오픈되어 있는가를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데스크 오픈이 거짓이라면 즉 데스크를 클릭을 했을 때 처음에 초기 값인 거죠. 이렇게 자, 요건 코딩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를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 처음에 데스크 오픈 같은 게 거짓으로 항상 클릭을 했을 때 초기화를 시켜줘야 다시 클릭을 했을 때 거짓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초기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스크 오픈 상태가 거짓이라면 이걸 같이 한번 아래다가 따라서 만들어보는 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를 클릭했을 때 데스크 오픈이 여전히 그 거짓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자, 이렇게 하나에다가 좌측으로 딱 넣어주면 됩니다. 거짓이라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라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얘는 지금 논리연산자의 초록색을 통해 넣었는데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오픈으로 바꿔주고 참으로 바꿔서 한번 클릭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뜻합니다. 클릭했을 때 만약에 데스크 오픈이 거짓이 아닌 거니까 참인 상황인 거죠. 그때는 다시 클로즈로 바꿔서 거짓으로 바꿔준다.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수를 뭐가 열려있는가 거짓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른 코딩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반고 이 작품을 가져왔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벤트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제거해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페인팅 훅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뜯어보면요. 얘가 뜯어져 있고 반구가 있고 여기 걸려있는 훅이 있습니다. 페인팅 훅.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얘를 만약에 숫자를 좀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붙여놓고 얘를 만약 150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눌렀을 때 이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인트 훅이랑 얘를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돌리는 거 통해 얘를 옆으로 없애는 거를 구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회전시킨 다음에 이 아이템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하면 반고를 삭제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바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잠깐 기다리기 블록을 통해서 돌린 다음에 한 2초, 3초 기다리고 없애는 걸로 해보면 돌리고 반고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까지 같이 사라졌다면 이 윈도우까지 같이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 변형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꼭 이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고하셔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활용을 했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만들 때 이게 use numbers will 해가지고 이거 매개 변수로 넣어놓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과값 반환, 매개 변수 이런 과정을 통해서 will 넣고 그 will이 돌아가는 걸 구현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좀 그 코드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러그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제거한다는 건 이제 한 번 하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울렛을 만들고 플래그를 여기 앞에다가 붙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이기 할 때 이 프론트에다 붙인다는 뜻입니다. 아울렛에 프론트도 있고 탑도 있는데 이 프론트에다가 딱 붙여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템 블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이템의 두 번째에서 뭐를 뭐에다가 붙이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클릭했을 때 붙여주게 되고 애니메이션을 ON으로 바꾸고 코드를 여기 좀 뜯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켜지게 된다. 코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이 ON이 되었을 때, OFF가 되었을 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ON이 되었을 때 이 화면, 이 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뜯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가 오프 됐을 때 안 보이다가 ON이 되면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얘를 오프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네, 좀 더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템플릿들 하나씩 확인해보고 뜯어보면서 나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여기 Educational Ride 템플릿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를 눌렀을 때 스피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정하고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무언가를 전시를 하고 이걸 따라가면서 보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뜯어보면요. 여기 있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거, 경로를 만든 다음에 스피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클릭하면 스피드를 이만큼 올려주고 얘를 바꿔준 거고, 마이너스 클릭하면 그만큼 빼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 최대값 최소값을 정해놨고, 그래서 이런 코드 뜯어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점수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던 거랑 연결짓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버튼을 눌러서 하는 내용, 이렇게 코드를 최대한 잘 정리를 하기 위해 여러 개 플러스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저렇게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직접 템플릿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